안녕하세요.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갈등전환센터와 노무법인 신유의 이경무 노무사님께서 제공해주신 알찬 자료를 바탕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노동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노동감독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시작해서 직장 내 녹음 문제, 그리고 좋은 리더란 과연 어떤 사람인지, 또 골치 아픈 오피스 빌런은 왜 생기는 건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생각하게 하는 책 한 권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소식부터가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려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그 역할도 엄청나게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일터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근로라는 말에서 노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에는 딱 정해진 근로자만 보호했다면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처럼 새롭게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다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호의 우산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보호 대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감독해야 할 사업장도 늘겠죠? 근데 그 규모가 2027년까지 무려 3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3배요? 이건 뭐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감독할 곳이 이렇게나 늘어나는데 인력이 그대로일 순 없겠죠. 그래서 감독관을 2,000명이나 더 늘려서 총 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촘촘하고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업장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지방정부가 좀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요.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들은 중앙정부가 계속해서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거죠.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겠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상사나 동료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이거 과연 괜찮을까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불법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너 왜 녹음했어? 하면서 징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문구가 핵심인데요. 다른 건 다 잊어도 목적이라는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지시 같은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녹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걸까요? 자, 왼쪽처럼요. 괴롭힘 증거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별 이유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녹음해서 동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회사 분위기를 해친다면 그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녹음의 필요성과 범위, 그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리더십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착한 리더랑 좋은 리더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모두에게 친절하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착함이 때로는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묘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한번 알아보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왼쪽에 착한 리더는요, 갈등이 싫어서 쓴소리를 피하고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좋은 리더는 어때요? 당장은 좀 불편하더라도 성장에 꼭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고 조직 전체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죠. 결국 진짜 좋은 리더는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리더십 이야기에 이어서 어쩌면 더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겠네요. 우리 팀의 사기와 성과를 갉아먹는 그 사람, 오피스 빌런. 그런데 말이죠. 이 빌런이 그냥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걸까요? 어쩌면 그 빌런은 우리 조직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강렬한 문장이죠? 오피스 빌런은 허용된 권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문제 행동을 하는데도 조직,
특히 관리자가 그걸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상 그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침묵이 빌런에게 힘을 실어주는 셈이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문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그냥 못 본 척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이거 해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암묵적 승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런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말해봤자 소용없다면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정말 최악의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징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바로 예방입니다. 평소에 회의 분위기나 소통 방식을 잘 살피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조직에서는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라는 명확한 기준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혹시 이 오피스 빌런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좋은 정보 하나 드릴게요. 오늘 자료를 제공해 주신 이경모 노무사님이 1월 22일에 바로 이 주제로 심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해법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 특히 직장 내 갈등이나 오피스 빌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철학자죠. 세네카가 쓴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정말 와닿는 말 아닌가요? 분노라는 감정이 밖으로 터져 나오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 행동에 바로 반응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이 지혜야말로 복잡한 직장 생활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아까 오피스 빌런은 조직의 침묵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직의 침묵은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건강한 성장을 이끌고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빌런을 조용히 키워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